드라마에 등장한 뒤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의령 성황리 소나무가 특별한 전설까지 더해져 의령군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김태호, 서일준, 윤영석, 정점식 의원 소식 국회는 지금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남 지역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남 지역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471.4명으로 전주보다 599.1명이 증가했습니다. 창원시의 한 내리막 교차로에서 발생한 오중 추돌 사고로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블랙박스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한 TV 드라마에 등장해 많은 관광객이 찾았던 창원 우영우 팽나무 기억하십니까? 그 뒤를 최근 드라마에 등장한 한 소나무가 잇고 있습니다. 바로 천연 기념물인 의령 성황리 소나무인데요. 이 나무에는 특이한 전설도 전해져 오고 있어 신비함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트막한 산비탈을 우뚝 선 소나무 한 그루. 높이만 13.5m, 둘레도 4.8m로 세 개의 가지가 옆으로 넓게 퍼져 그 웅장함을 자랑합니다. 바로 최근 드라마에 등장한 일명 덕다리 나무인 의령 성황리 소나무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죽은 아이의 넋을 기리는 의식을 행하는 나무로 묘사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성황리 소나무는 300년간 성황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황리 소나무는 지난 1988년 천년기념물 359호로 지정될 만큼 오래전부터 귀한 나무로 여겨져 왔습니다. 게다가 오랜 전설까지 있어 신비함을 더합니다. 바로 성황리 소나무와 부부나무로 옆에 있던 소나무가 맞닿으면 좋은 소식이 전해진다는 전설인데 실제 강복을 맞은 1945년 두 나무는 사이좋게 맞닿았습니다. 긴 세월 속에 앞나무는 사라지고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황리 소나무. 드라마의 인기와 이 같은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이 소나무는 제2의 우영우 팽나무처럼 관광객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종 공모 사업에 공모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존하는 거는 보존하고 나머지는 문화재청이나 뭐 이렇게 서로 협조하여서 이제 좀 크게 좀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동안 보존과 관리에만 중점이 맞춰졌던 천년기념물. 그러나 이제는 함께 보고 즐기면서 그 가치를 이해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최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고령의 어르신들이 폭염 속에서 밭일을 하다 쓰러지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더운 게 아니라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스스로가 건강과 안전을 챙겨야 하는데요. 지역 농업기술센터도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철 농민의 기상 시간은 조금 더 빨라집니다. 더위를 조금이나마 피해 밭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을 시작해 오전 9시에서 10시쯤부터 휴식을 취했다가 해질 무렵 일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폭염 속에서도 혼자 밭에 나가 일하는 농민들이 있어 한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안 하면은 더 수확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죽기나 사냥 그래가 나가지만 해도 어르신들이 안 나가고 안 됩니다. 그래 꾸준히 억지로 나갑니다. 나가서 일을 하고 말리면 뭐 집에 들어가라 해도 뭐 안 들어가고 일 밭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한 달 동안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11명, 대부분이 고령자로 무더위에 밭일을 하다 쓰러진 겁니다. 농촌진흥청과 질병관리청 등 관계당국은 폭염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기온이 특히 높은 12시부터 5시 사이에는 농작업을 전면 중지하라고 농민에게 강조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대부분이어서 한낮에 농작업 활동은 중지를 하시는 게 지금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긴급 회의를 통해서 그런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마을에서도 방송과 이장 등을 통해 더운 시간에 혼자 일하는 일이 없도록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농작물 관리에 집중해오던 현장 기술지원단이 농업인의 온열질환 사고 예방까지 맡도록 했으며 시군 농업기술지원센터도 농업인 안전에 대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 스스로가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극심한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관리가 무척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국에서 온열 질환 환자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흔히 겨울철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뇌졸중도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낮 기온 33도가 넘는 불볕 더위가 이어지며 체감온도 역시 35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요즘. 이럴 때 주의해야 하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크게 출혈성과 허혈성으로 나뉘는데 여름철에 발병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것은 허혈성 뇌졸중입니다. 흔히 뇌경색이라고도 부르는 허혈성 뇌졸중은 혈전에 의해 뇌혈관이 막혀 뇌가 손상되는 것으로 땀 배출이 많고 실내외 온도차가 큰 여름철에 발생하기 쉽습니다. 어린이와 노인, 당뇨나 고혈압 등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기온이 높은 여름철 외부 활동으로 인해 땀 배출이 많아지는데 이럴 경우 혈액 점도가 높아져 혈액순환 저하되고 이로 인해 허혈성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에어컨 사용으로 외부 기온과 온도 차이가 높을 경우 교감신경의 활성으로 혈관이 수축되고 고혈압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이 또한 뇌졸중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탈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물을 마셔야 합니다. 특히 고령층은 탈수를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실내외 기온차는 10도 미만으로 유지하고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해야 합니다. 갑자기 몸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발음이 어눌해지고 어지러움과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신경과나 신경외과가 있는 병원에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부울경 지역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가족관계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0년 전보다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가족을 바라보는 남녀의 눈높이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동남권 지역 기혼 남녀의 가족 구성원 간 만족도는 어떻게 변했을까?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에 비해 남편과 아내 모두 만족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남녀 간 차이는 여전했습니다. 지난 2012년 가족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남녀 각각 56.5%와 51.5%였지만 지난 2022년 각각 6%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우자 상호 간 만족도 역시 지난 2012년 대비 각각 5.6%, 7%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질문에 남편과 아내 모두 자녀라고 답했습니다. 이혼으로 과거에 가족 관계가 나빴던 가족이 해체되었고 건의적인 가족 관계가 수평적으로 질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와 처가를 중심으로 한 조사에서도 남녀 간 차이는 컸습니다. 먼저 남편은 자신의 부모와 장인 장모, 처가의 형제 자매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아내는 자신의 부모, 형제 자매, 시부모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자신의 형제 자매 만족도에서 아내는 높은 반면 남편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결혼에 대한 견해도 남녀의 시각이 달랐습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남편은 64.5%, 아내는 48.5%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 2012년 대비 남녀 각각 8%, 11.7% 감소하면서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답변한 중립층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높았고 부부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할 때 그리고 부모가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할 때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통계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기혼 남성 3,228명과 기혼 여성 3,58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카타르 등 중동 지역을 방문 중인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아랍에미리트 아크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장병들에게 아크 부대는 우리나라 군사 선진 기술을 알리는 군사 외교관이라며 자긍심을 가져달라고 감사를 전하는 한편 동행한 국방부와 외교부에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위원장은 이어 서울대병원이 90여 명의 인력을 파견해 수탁 운영 중인 셰이크 칼리파 전문 병원도 방문해 의료진들을 격려했습니다. 서일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인증 정비, 성능 시험 인프라 구축, 유망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이에 그동안 미흡한 법적 근거로 항공기 정비 산업을 중정비에서 부품 정비와 성능 개량으로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경남도의 산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양산선 공사비 증액분이 해결됐습니다. 윤영석 의원은 양산도시철도 조기 개통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비 882억 원 등 1,470억 원을 순증시켜 총 사업비를 7,777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순증된 양산도시철도 예산 분야는 전기와 차량기지 구축, 신호와 궤도 분야, 건축비와 시설 부대 경비 등입니다. 윤 의원은 양산도시철도는 동남권 발전을 위한 핵심 철도망으로 국가 균형 발전의 중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식업 면허를 어촌계가 아닌 개인에게도 이전 분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정점식 의원은 2021년 대표 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어촌계와 수협이 소유한 양식어장은 개인에게 이전 분할을 할 수 없어 어촌 고령화와 효과적인 어장 관리, 청년 정착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산업과 어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경남 지역 총 확진자 수는 그 전주보다 4,194명 증가한 24,300명으로 하루 평균 3,471.4명이 확진됐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7로 전주 1.23보다 조금 내려갔으며 10대 확진자는 감소한 반면 70대 이상 확진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2일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66.7%며 치료받던 60에서 90대 환자 8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 수는 2,026명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사거리 인근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60대 A씨의 승용차가 시로댕이 중이던 오토바이와 SUV, 1톤 트럭, 택시를 차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5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가칭 거제 장평고등학교가 오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신설됩니다. 장평고 신설 예정 부지는 거제시 장평동 127일원으로 12,003제곱미터 면적의 4층 규모의 학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총 30학급 800여 명의 학생이 배정될 계획으로 이르면 2025년 1월 공사에 들어가 2027년 3월 개교할 예정입니다.